2021학년도 설화불고 수학시험 한번 풀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난이도가 조금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쉽진 않은데 그렇다고 많이 어렵지도 않은 시험이거든. 특히나 이제 고난이도 문제들은 그 평가원 있잖아요. 그 교육청 6월, 9월, 3월 이럴 때 치는 그 모의고사 문제에서 좀 변형이 많이 되었고, 실제로 3학년 문제에서도 좀 나온 것들도 있고, 지금 이 시험에서 난이도가 조금 걸린 거는 이 두 문제 정도가 조금 걸려 있고, 나머지 것들은 그래도 시중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7문제를 좀 풀 거고, 지금부터 순서대로 풀이를 진행할게요. 자, 9번은 그렇게까지 막 어려워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이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계산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자, A하고 B는 실수로 아는 숫자야. 세제곱하면 9 더하기 4 루트 5가 되는 숫자지. 그런데 그 숫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A분의 1 그리고 B분의 1에서 둘을 더하래. 그러면 선생님 나 A 아니까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고요. 얘를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하면은 계산이 뭔가 엉킬 거야. 아마 경험했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 어떤 거냐면, 잘 봐. 이 둘을 아마 이걸 계산하더라도 중간 과정에서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AB분의 A 더하기 B가 되잖아. 즉 A와 B를 곱하는 연산을 하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둘을 한번 곱해볼게요. 9제곱근에 9 더하기 4루트 5와 9제곱근에 9 빼기 4루트 5죠. 자, 세제곱근이니까, 왜 9라고 적었지? 자, 수정을 할게요. 자, 세제곱근 한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망한 거, 곱한 것을 적어주면 돼. 맞지? 그런데 이 둘은 합차에 의해서 9의 제곱. 맞지? 빼기 4 곱하기 루트 5의 전체 제곱이야. 16 곱하기 5니까 얘는 80이란 말이야. 얘는 81이니까 이 전체는 1이 되지. 그러니까 세제곱근 1은 뭐예요? 그냥 1이 되겠습니까? 자, 여기는 기분이 굉장히 좋지. 계산도 굉장히 딱딱 떨어지지. 그런데 말이야.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1이구나.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해석. 무슨 말이냐면 곱해서 1이 되는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이 둘은. 그렇지? 이 둘은 역수관계죠. 곱셈에 대한 역원이라고요. 얘가 2면 2분의 1, 3이면 3분의 1 이런 숫자들의 관계가 바로 곱해서 1이 되는 관계지.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역수관계를 뽑아내서 계산을 좀 해줄 생각을 해줘야 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분자에 있는 A 더하기 B를 구하면 되겠지. 맞지? 분자에 있는 A 더하기 B를 구할 거야. 근데 지금 이거를 그냥 대입해서는 조금 그렇지.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요거를 여기 집어넣고 요거를 여기 집어넣는다 생각해봐. 여전히 계산이 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A 더하기 B가 궁금해. 맞지? 이 전체가 원래 궁금한데 이거는 구했으니까 1이라고. 근데 곱해서 1이야. 맞지? 이거 보면서 뭐 생각나는 거 없니? 그렇지. 합, 곱, 세제곱의 합, 뭐 이런 거. 선생님 왜 세제곱의 합을 했나요? 보통은 뭐 합, 곱, 제곱의 합 이런 걸 본단 말이야. 근데 A라는 것 자체가 태생적으로 뭐인 거죠? 세제곱하면 9 플러스 4루트 5가 되는 숫자잖아. 그러니까 얘를 세제곱한 숫자를 적는 게 조금 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야. 제곱하는 걸 적는 것보다. 그래서 세제곱한 숫자들을 적을게. A를 세제곱하게 되면 9 플러스 4루트 5고요. B를 세제곱하게 되면은 9 마이너스 4루트 5죠. 그 둘을 더하래. 더하면은 뭐지? 18이 되죠. 됐네. 무슨 말이냐면 얘의 세제곱의 합이 쉽게 구할 수 있는 18인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더한 게, 곱한 게 얼마라고? 1이죠. 역수관계로서. 됐어? 그럼 이걸 통해서 뭐만 구하면 된다고? 지금 A 더하기 B만 구하면 되는 거야.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네. 한 등씩 생각나죠? A와 B의 세제곱은요. A 세제곱, B 세제곱. 순서를 좀 바꿔서 적을게. 3AB, A 플러스 B. 됐니? 자, 내가 이걸 궁금해하는 거고, 이 전체는 18이라고 지금 구해냈고요. 그 다음에 A와 B를 곱하면 1이잖아. 그래서 3에 A 플러스 B. 알겠니? A 플러스 B의 세제곱. 자, 그러면 나는 A 플러스 B 이 전체가 궁금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A 따로 B 따로 알 필요 없어서 얘를 잠깐 T라고 치환하면은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3차 방정식 되는 거고, 3차 방정식은 반드시 인수 정리가 만족되는 것만 나올 거야. 그래서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
아마 3을 넣으면 될 것 같은데 27 빼기 9 빼기 18이 되고 얘가 실제로 0이 되죠. 그래서 t-3이라는 인수를 가지게 되고 얘는 t제곱 그리고 상수항만 생각해 보니까 뭐죠? 플러스 6. 그 다음에 1차 계수를 보자. 얘는 마이너스 3t거든. 맞니? 3t 제곱. 근데 여기는 2차 계수가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3t가 있어야 되겠네. 됐고 여기는 체크를 해보면 알겠지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t의 값은 다시 말해서 a 플러스 b의 값은 3이 되는 거죠. 되겠니?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얘는 1이었고 얘는 3이 되겠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 계산이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곱해서 1이다. 아, 역수관계구나.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결국엔 합이야. 맞지? 근데 얘는 태생 자체가 세제곱수이니까 세제곱하면 간단해지는데 그래서 각각의 세제곱의 합을 한번 생각해 본 거야. 아, 선생님 아까 여기 제곱으로 적었는데 세제곱으로 고칠게. 됐지? 다음 14번인데 14번은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지. 근데 다행스럽게 이거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어. 대신에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읽기를 좀 잘 해봅시다. 여기 그래프가 지금 이미 주어져 있거든. 지수도 있고 로그도 있고 그렇지. 근데 물어보는 게 A도 있고 문자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정신이 없단 말이야. 그럴 때는 말이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여기에 지수함수 하나 그리고 그것과 다른 절대값 로그함수 하나 그리고 y 꼴 x라는 그래프 하나 해서 총 3개의 그래프가 있고 거기에서 y 꼴 x와 만나는 점 x좌표가 C래요. 누구랑? y꼴 절대값 로그 함수랑. 그러면 여기서 C라는 게 먼저 선언이 된 거야. 선언? 선언이라고 얘기하면 좀 어렵나? 그러니까 얘가 먼저 이름이 있는 거야. 맞지? 얘가 이름을 딱 지정해 줬다고 문제에서. 그럼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 있잖아. C가 아닌 B라든지 A 뭐 이런 것들도 C와의 관계를 찾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정확하게 읽어 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C를 언급했으니까 C라는 걸 진짜 눈으로 보자. 여기 있네. 맞니? 왜? y꼴 x와 그 다음 절대값 로그 2x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이니까. 자, 당연하게 이 교점을 찾고 싶으면은 뭘 해야 돼? y꼴 x와 자, 여기는 로그 함수긴 한데 함수가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2x고 자, 요 부분의 함수는 뭐죠? 절대값을 벗을 때 그냥 벗어서 로그 2x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근데 이 교점의 좌표는 지금 빨간 부분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로그 2의 x와의 교점이니까 얘랑 얘랑마다 같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마이너스 로그 2의 x는 x. 자, 선생님이 일부러 하는 거야. 당연하게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는 없어. 다시 말해서 0.5다 0.3이다 아, c의 값을 숫자로 찾는 거 아니야. 알겠지? 찾는 거 아니고 이걸 만족하는 이 근을 우리가 c라고 하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맞니? 그 상황 하에서 지금 b하고 c를 더하면 0이니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c는 이미 선언된 문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치 b라는 문자를 갖다가 방금 선언한 c로 표현할 수 있니 이런 표현이에요. b는 여기 있잖아. 맞지? 그래? 그럼 c랑 어떤 관계가 있지? 자, 여기 c라는 점은 y꼴 x 위의 교점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c, c가 되겠지 이 점은. 그리고 이거 점선 보이죠? 무슨 말이냐면 바로 b라는 점은 말이야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방금 언급한 C 있잖아요. y꼴 C와 누구와의 교점인 거지? 그렇지. 2x와의 교점이잖아. 맞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B라는 점은 2의 x 이꼴 C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일 거야. 자, 여기 B, C가 되는 거잖아요. 왜? x좌표는 B고 y좌표는 C인데. 맞지? 그런데 그와 동시에 여기에다가 B를 넣으면 당연히 이 점은 지나기 때문에 이 등식을 만족하겠죠. 따라서 B는 뭐가 되는 거지? 오케이. 로그 2의 C가 되는 거지. 자, C로 표현했어요. 자, 처음에 이름 있는 그 C로 표현해보니까 이거는 C를 2배 하는 게 아니라 3배 하는 게 아니라 B라는 문자는 밑이 2인 로그를 채우면 되는 거구나. 되겠니? 그럼 이제 질문이 로그 2의 C를 더하면 0이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거죠. 맞니? 자, 그러면 로그 2의 C와 C를 더했더니 0이 된이라는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것을 판단해줘야 돼. 성립한다면 증명해야 되고 거짓이라면 발례를 드려야 될 것 같아. 거짓이 아닌 근거를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 이거 판단할 수 있나? 그렇죠. 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제일 처음에 적어놓은 거 있죠. 뭐냐면 바로 이 C라는 것도 태생이 뭐냐 마음대로 잡은 게 아니라
y 꼴 x와 마이너스 로그 2x와의 교점이야. 그러니까 근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한다는 것은 보장을 받는다고. 맞지? 근이기 때문에 대입한. 이 식이 성립하는 건 항상 보장이 받아. 그러면 얘를 이항을 해서 적게 되면 로그 2의 c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식은 항상 보장이 받거든. 맞지?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나와 있는 바로 좌변이 있는 게 방금 우리가 보장받았던 그 식의 결론과 동일하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됩니다. 됐니? 그 다음 니은을 볼게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말이야. 자, A라는 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지금 그치. 지금 여기 가려져서 좀 안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A가 되는 거야. 즉 C, A라고요. 이 교점의 좌표가. 즉 C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야. 그러면 D와 같니라고 물어봤는데 D는 어디 있냐면 요 점이죠. 여기 D 보이지? 이 D라는 점은 보다시피 D, C를 지나는 점이죠. 잠깐. 그치. 역함수 관계에서 y 꼴 x의 대칭인 게 역함수잖아. 맞니? 그러면 얘랑 얘랑이 만약에 대응되는 점, 즉 y 꼴 x에 대해서 정확하게 겹쳐지는, 포개어지는 점이라면은, 자, 대응하기 전에 여기에 x 좌표 있잖아요. x 좌표는 대응하고 난 뒤에 무슨 좌표가 되지? 그렇죠. y 좌표. 세로 길이가 돼버리지.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에 있는 요 y 좌표 있죠. y 좌표. 대응하기 전에 y 좌표는 적은 후에는 뭐가 되는 거지? x 좌표가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만약에 얘랑 얘랑이 같잖아. 그럼 자동으로 이놈의 y 좌표는 이놈의 x 좌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역함수의 대칭성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러면 봐봐봐. 얘가 지금 C가 같다는 건 보장이 됐단 말이야. 맞니? 그러니까 당연히 A랑 D가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역함수 성질에서 바로 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E라는 문자가 2보다 크니? 이렇게 물어보네. E라는 건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 여기가 E야. 됐니? 이건 잠깐 지울게. 자, E라는 것은 말이야. 여기 있는데 2? 갑자기 뜬금없이 2라는 것이 여기에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2라는 것은 명백하게 여기까지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은 누가보다 크다라고 하려면 2를 여기에서 표시를 해줘야 돼. 근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지수함수가 있을 때 y는 ax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아무 때나 그냥 휙 끄면 안 되고 두 개의 점 정도는 반드시 체크해서 그래프를 그립시다. 첫 번째가 뭐지? 0,1이라는 점은 항상 밑세 관계없이 지나거든. 맞지? 그래서 밑세 관계없이 지나는 요 0,1이라는 점과 두 번째는 뭐냐면은 1,a를 꼭 찍어주세요. 왜냐면 여기 대입하면 당연히 1일 때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왜냐면 얘를 그냥 느닷없이 그냥 이렇게 끌지가 아니라 1,a라는 점 정도 찍고 0,1 정도 찍으면은 이 공률이 그래도 조금 그럴듯하게 그려진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지금 이 2라는 게 어딘지 궁금한데 학습이 잘 되어 있다라면, 이런 학습이 잘 되어 있다라면 x 좌표가 1인 거 있지. 여기죠. 로그 함수의 x 절편이 바로 1이지. x축과 만나는 거죠. 근호의 1을 대입했을 때 보입니까? 요 점의 좌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지? 1,2가 되겠죠. 왜? y 꼴 2x라는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맞니? 그런데 2라는 점은 말이에요. 2라는 점 그거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 여기. 맞습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2거든. 맞지? 그러니까 2라는 요 길이는 말이야. 2보다는 뭐 해야 돼?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니?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하는 이 B, C, A, D라는 문자를 쳐다봐서 기하학적인 특징을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번인데 15번은 좀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얘는 별 3개짜리 문제입니다. 자, 정수 n에 대해서 자, 2차 함수가 있어.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정의역은 정수밖에 안 돼. 2차 함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줘야 돼. 정의역이 정수니까 일단 그건 하나 생각해 주시고, 그런데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뭐지? 그렇지. A, B가 되는 거죠. 이거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줬으니까. 그리고 2분의 1이라는 것이 아마 공률일 텐데 좀 이렇게 벌어져 있는 형태이겠구나. 그리고 이 이차함수는 반드시 1,1은 지나가겠다라는 것을 가해서 가르쳐주는 거고, 이제 나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 있잖아. 얘가 핵심이거든. 잘 봐. 선생님이 A의 X제곱이 1이라고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해는 밑이 만약에 뭐라면 1이라면 뭐가 되겠어요? X는 아무 숫자에도 상관없어. 1의 100제곱도 1이고 1의 10제곱도 1이고 1의 5제곱도 1이니까. 그렇지. 이 방정식이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밑과 미지수가 동시에 변수라면 지금처럼 밑이 1이면은 이 방정식은 자동으로 성립해요. X에 관계없이. 두 번째,
뭐냐면은 x가 뭐면 돼요? 0이면 돼요. 즉 지수가 0이면 돼. 지수. 여기는 a가 1인 거고 x가 0이면 돼요. 왜냐면 뭐 5의 0제곱도 1이고요. 맞지? 3의 0제곱도 1이고요. 미세 관계없이 지수가 0이면은 자동으로 이 전체 식은 1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두 개만 생각하게 되면은 이 문제는 안 풀려요. 왜 안 풀리냐면 자가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아무 얘기도 없다면은 x가 모든 실수 그리고 a가 양수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지? 지수 함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함수 같은 경우에 정의역이 생략되어 있을 때는 지금처럼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되고 이게 잘 정의되기 위해서는 밑이 0보다 크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잖아. 근데 이거는 함수가 아니야. 즉 y 꼴 ax 이런 형태가 아니라 선생님이 이렇게 뭘 푼 거지 지금?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잖아. 맞지? 방정식을 풀 때는요. 지금처럼 이런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밑이 뭐가 되어도 상관이 없냐면은 마이너스 1이어도 상관없어. 밑이 마이너스 1이면 이게 있는 거듭 제곱이 뭐면은 짝수이면은 이 전체적으로 얘는 1이 되겠죠. 밑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지수도 반드시 짝수 거듭 제곱이 와야 되겠지. 그럼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뭐가 된다고? 1이 된다고요. 이해되겠니?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만 생각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게 되면 이 문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자, 그렇진 않아. 그래서 요거를 하나 일단은 생각해 주셔야 돼. 그러면 읽어가지고 여기 한번 볼게. fn에 n-1제곱이 1이 된대. 자, 첫 번째 밑이 즉 fn이 뭐가 되면은 1이 되면 자동으로 얘는 자변이 1이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지수가 맞지? 얘가 0이 된다면 맞죠? 자동으로 얘는 또 성립합니다. 그치? 그럼 이 경우는 말이야 n이 1일 때예요. 그럼 이 경우는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할까? 자, 여기서 이 방정식을 푸는 거고 여기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방정식을 좀 처리를 할게. 자, 무슨 말이냐면 자, y꼴 1하고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n이잖아. 맞지? 이거 y꼴 1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얘는 가에서 보다시피 반드시 1,1은 지나. 그래? 1,1은 지나구나. 그리고 a와 b는 음의 정수라고 했거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지? 음수가 되겠지. 맞니? 그러면 선생님 그림 잘못 그렸다. 왜? 꼭지점이 이렇게 되면 뭐지? 양수가 되잖아. x좌표가 1보다 크니까. 그래서 얘는 1,1을 반드시 지나는데 그 점이 오른쪽에서 만나줘야 되겠지. 맞니? 그리고 요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a가 되는 거예요. a, b 되겠습니까? 음수여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말이에요. 바로 이 교점의 x좌표 보이니? 여기 얘가 될 거야. 맞니? 그러면 얘는 1이잖아. 하나는.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 더 있긴 있어. 자, 이차 함수는 뭐기 때문에?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성에 의해서 이 점의 좌표를 그냥 바로 잡아줄 수 있지. 2a-1. 왜냐? 둘 다 하고 2로 나눴을 때 a가 돼야 되니까. 되겠니? 됐습니다. 그래서 n은 2a-1하고 1이 가능해요. 요 경우에. 자, 그러면 봐봐봐.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서로 다른 세 개가 있대.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1이라는 것이 뭐가 됐지? 중복이 돼버렸잖아. A가 아무리 달라지더라도 이 전체는 몇 개밖에 안 나와요. 2개밖에 안 나와. 맞지? 그럼 문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이 순간에.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걸 생각하는 거죠. 이건 방정식이야. 방정식. 따라서 밑이 마이너스 1이 되어 있는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fn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끝나면 안 돼. 이고 지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 짝수가 돼야 돼. 되겠니? 자, 그러면 이 경우를 갖다가 선생님이 그래프에서 한번 판단해 볼게. 자,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면은 교점 있어 없어? 없잖아. 우리는 지금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왜? 총 3개가 돼야 되니까. 이거 하나 해서 2개는 이미 나왔거든? 하나만 더 나와야 돼. 자,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2개 나오면 안 돼. 하나만 더 나와야 돼. 그러면은 y꼴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이 이렇게 안 만나도 안 되고요. 이렇게 2개에서 만나도 안 되겠죠. 물론 이게 정수점인지는 좀 따져줘야 돼. 맞지? 몇 개 점에서? 그렇지. 이렇게 한 개 점에서 만나줘야 돼요. y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오케이? 그래야만 여기서 근이 한 개가 나오게 될 거야. 자, 근데 사실은 이건 엄밀하게 따져줘야 된단 말이야. 이 세 가지 케이스를.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를 좀 따져볼게. 만약에
자, 케이스를 좀 따일 텐데, 우리가 내신 시험은 시간 제한이 있잖아. 그리고 문제를 좀 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답이 아마 여기서 나올 거라고 좀 추측이 돼요. 추측이 돼. 왜? 이게 딱 떨어지는 순간에서 답이 많이 되잖아. 뭐, 최대 최소는 중점에서 많이 나오고, 산술기하 같은 경우, 뭐, 다른 문제 같은 경우, 뭐, 접할 때, 원과 직선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딱 지날 때 이 순간이 아닐까? 일단은, 왜? 케이스가 두 개 있으니까 둘 중에 얘를 먼저 한번 풀어보려고. 자,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이고, 자, 여기 지금 그러면 식이 원래는 이렇게 됐었지, fx가 2분의 1에 n-a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였는데, 자, 이거의 정보를 반영할게. a,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라는 것은 식에다가 어떻게 정보를 반영할 수 있냐면, 지금 이 b가 뭐라는 거지? 그냥 마이너스 1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1,1을 지납니다 라는 것은 뭐죠? 그렇죠.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y좌표가 1이고 2분의 1에 n자리에다가 1을 넣어서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양하고 2배 하게 되면은 1-a의 제곱이 4가 되는 거거든.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방법은 1-a라는 이 제곱하기 전에 숫자가 뭐가 되거나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고, 자, 2가 되려면 a가 뭐가 되면 되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얘가 뭐가 되면 되냐면 3이 되면 되겠죠. 근데 a는 뭐니까 지금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됐니? 그래서 지금처럼 y = 1에 접하는 경우는 a가 반드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자, 케이스 1, 이 경우라면은, 자,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일단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은 있어. 근데 얘가 짝수여야 돼, 짝수. 이 거듭제곱이 짝수 거듭제곱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이 그림 상황이라면 n은 얼마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n이라는 것이 바로 이 교점의 무슨 좌표지? x좌표죠. 누구랑? y = 1과 만나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그러니까 이때 이 방정식의 해는 n이 뭐면 되는 거지? 그렇죠? 교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짝수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근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뭐? n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근 되겠습니까?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값은 하나, 그 다음 둘, 그 다음에 a가 지금 뭘로 구했죠? 마이너스 1로 구했잖아.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지금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서로 다른 정수는 3가 되는 거야. 조건에 부합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케이스 1으로 답을 해주면 되겠다. fx 자체는 이제 뭐가 되냐면, fn은 2분의 1에 n-1 마이너스죠. 왜냐면 a 자체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되겠죠. 거기다가 뭘 넣으라고요? 4를 넣으면 돼요. 됐니? 4를 넣으면 2분의 25 빼기 1이라서 2분의 23이 정답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뭐지? 객관식이잖아. 아니, 둘 다 조건에 부합할 수는 없어. 그러면 답이 뭐가 되겠지? 뭐 모든 F4의 합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F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둘 중에 하나가 조건에 부합할 거야. 그래서 부합하는 걸 내가 운 좋게 먼저 딱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이거 답이라고 해도 돼요. 왜? 시험장 시간이 없거든. 맞니? 자, 지금은 근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케이스 2도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확하게 풀자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알겠지? 자, y = 1과 그 다음에 만나는 교점은 1개, 여기 1개에서 총 2개가 있죠. y = 마이너스 1과 만나는 교점을 보니 여기 2개가 더 있단 말이야. 맞니? 그러면 잘 봐. 우리가 이 방정식이 해라는 것은 말이에요. 이 해라는 것은 y = 1과 만나는 교점은 x좌표도 n이 될 수도 있고, 맞지? 그 다음에 y = 마이너스 1과 만나는 교점도 n이 될 수 있거든. 맞니? 그러면은 지금 보다시피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나와버려. 맞지? 이 네 개가 나오고, 그럼 얘네들은 다 뭐가 되니까 근이 됩니다. 왜냐면은 얘가 물론 마이너스 1이고 동시에 뭐가 돼야 된다고? 짝수가 돼야 돼. n-1이라는 게. 맞지? 자, 그걸 따지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이 교점 x좌표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처음에 언급했잖아. 이 함수는 말이에요.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그래프라고. 원래. 맞지? 그러니까 이 교점이 이게 딱 떨어지려면 얘가 정수여야 돼. 맞지? 이 교점 x좌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정수여야 된다고. 그러면 얘도 지금 a는 정수야.
조건 자체가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되면 정수가 돼야 돼요. 왜? 2a 마이너스 이 정수여야 된단 말이야. 이걸 선생님 네모라고 할게 잠깐. 그러니까 얘도 정수의 정수를 뺐으면 이게 정수인 거야. 맞니? 그러니까는 이거는 일단은 안심하고 얘는 정수라는 보장을 받아. 또 마찬가지로 요점의 x좌표도 정수야. 왜 그렇니? 자, a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건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2a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a가 음의 정수니까 2배하고 1을 빼도 얘는 음의 정수야. 맞지? 자, 이 4개의 값은 모두 정수라는 보장은 확실히 받습니다. 됐니? 그 중에서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이 뭐 1을 빼더라도 짝수가 되는지만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2a, 자, 요거 2개 있잖아. 마이너스라고 만나는 거. 2a 마이너스 네모랑 이렇게 해가 2개 있는데 얘가 홀일 수도 있고 짝일 수도 있잖아. 맞지? 만약에 얘가 둘 다 네모가 짝수라고 해봐. 그럼 얘도 짝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이 조건에 부합해서 근이 4개가 되는 거야. 여기서 2개 나오고 여기 2개 있고. 맞지? 이거는 이제 중복돼서 이건 좀 생각 안 하는 거고 총 4개가 돼버려서 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네모가 정수인데 얘가 홀수라고 쳐봐. 그러면 2배 해서 빼면은 홀수가 될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얘도 그 자체가 홀수잖아. 맞니? 그러면 이거는 만족하지만, 즉 교점이긴 하지만 1을 뺀 것은 뭐가 안 되는 거지? 홀수가 안 되겠죠. 맞니? 자, 따라서 n값 자체가, 맞지? n값 자체가 얘가 n이 될 수 있는 거거든. n이 만약에 뭐라면은 둘 다 짝수가 나올 수 있고 둘 다 홀수가 나오는 경우만 있는 거지 뭐는 안 일어난다고요?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 이런 일은 안 일어나.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n에다가 뭘 해도 1을 빼더라도 둘 다 짝수가 되거나 둘 다 홀수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가 없거나 2개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해는 여기서의 n은 2개 또는 0개가 돼버리는 거지. 언제? 케이스 2번에서는. 이해되겠니? 케이스 2번에서는 여기서 2개 아니면 0개 나와. 그 전체적으로는 뭐를 3개를 만들 수가 절대 없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인 이렇게 교점이 1개가 나오는 경우가 유일하게 성립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래서 지금같이 이거를 엄밀하게 따지게 되면 좀 시간은 걸려.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특수한 상황, 접하는 상황에서 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빈출하죠, 이런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는 진짜 학생답게 실전적으로 문제를 푸는 두 번째 풀이를 한번 볼게. 자, 15번 이제 두 번째 풀이를 볼 텐데 이게 아마 조금 더 실전적일 거야. 그렇지. 시험장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풀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출제 의도가 맞다, 알겠니?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능이라든지 평가 기출 문제들을 보게 되면 출제 의도 자체가 대입하고 나열하는 그런 문제가 꽤 있습니다. 어디에서 단서를 찾아서 지금처럼 정수라는 것에서 정수라는 거 보게 되면은 자연수 정수를 보게 되면은 대입하고 나열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A가 안 정해져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제일 쉬운 게 뭐야?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쳐보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막막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그림을 그려볼게. 자, y = 1이라는 선과 fx는 반드시 1,1에서 만나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를 적어줘야 되고 그냥 꼭지점 x좌표를 내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잡은 거예요. 맞지? 꼭지점 x좌표가 이 그래프에서 A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느냐 라고 하게 되면은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거리가 2잖아. 여기도 2 가서 여기는 3이 되겠죠. 되겠니? 그 다음 얘는 원래 식이 이건데요. 지금 A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처럼 식이 이렇게 되고 1,1을 항상 지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1,1을 대입하게 되면 B 값이 나와. 즉 이 교점의 x좌표 이걸 정하는 순간 B도 나와버린다고. 되겠니? 자, 1을 넣으면 여기 2분의 1에 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만 가정했더니 B 값이 자동으로 나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FN이란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게 3개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거는 앞에 문제에서 선생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할게. 밑이 1일 때는 fn이 1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지수가 0이어도 되고 근데 얘는 n이 1인 거예요. 맞지? 지수가 0인 거는. 그 다음 밑이 마이너스 1인데 그때는 조심해야 될 게 n-1은 짝수여야 돼. 그렇지?
왜냐면 마이너스 1에 짝수 거듭제곱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얘가 1이 되거든. 자,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n은 뭐라고? 홀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항하게 되면은 짝수 짝수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즉 n이 홀수인지 꼭 체크해줘야 돼. 교점 x좌표가. 그래서 자, 여길 보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y 꼴 1하고 만나는 교점 몇 개 있지? 2개 있죠. 내가 지금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자, 여기서 또 조심은 아니고 그냥 미리 얘기하고 갈게. n이 1이라는 건 항상 여기랑 중복이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중복이 되니까 무시하고 갈게. 개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2개가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만 더 나오면 돼. 우리의 목표는 지금 여기서 한 개가 나오도록 해야 돼. 2개 안 된다고 여기서. 근이 2개 나오면 안 돼. 여기서 0개 나와도 안 돼. 딱 한 개만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n이 a가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딱 봤더니 fx와 y꼴 마이너스 1과의 교점이 몇 개 있죠? 한 개 추가됐죠? 맞지? 그리고 그러한 n이 뭐인지 꼭 체크해라고 이것뿐만 아니라 얘는 홀수 맞습니까? 네, 홀수죠. 이제 확장된 정수에서. 그러면 이거 조건 부합하잖아.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일 때. 맞네? 답이야. 됐지? 우리가 찾아 헤맸던 거야. 우리가 찾아 헤맸던 a, b예요. 그러면 fn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n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빼기 1이 되잖아. 거기다가 이제 뭐만 넣으면 돼? 4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2분의 25 빼기 1 되겠니? 그래서 2분의 23이 우리의 원하는 정답입니다. 됐니? 끝이야. 근데 지금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풀고 넘어가세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는 이제 뒤에 조금 설명을 부연을 할게. 왜냐? 이게 좀 불편한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 선생님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나 찍어서 답이 됐다라고 해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안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 맞지? 논리적으로는 맞아. 근데 이제 수학 시험이니까 그러면 답이 여러 개 돼야 되니까 답은 여러 개가 아니잖아. 모든 F4의 합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안 됐으니까 한 개일 거라고 추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수학적으로는 이게 논리적인 비약이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되겠니? 자, A가 정해지면 B도 정해진다고. 꼭지점에 X좌표가 정해지면 꼭지점에 Y좌표도 정해졌다고. 자, 이거는 방금처럼 계산을 통해서 해결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이렇게 넣어서 2분의 1에 n 플러스 2에 완전 제곱 플러스 2인데 얘가 1,1을 지나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겠다. 1 플러스 2니까 3이지. 플러스 2고요. 그럼 B가 뭐가 됩니까? B가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얘는 모순이야. 왜? 지금 조건에 의하면 뭐지? 꼭지점의 x좌표를 a, 얘를 b라고 했는데 둘 다 음의 정수거든. 근데 이게 정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a가 2가 될 수는 없네요. 그러네. 그러면 한 번 더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3일 때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를 계산할게요. 이건 생략해도 되겠지, 이제. 이렇게 넣어서 계산한 거니까 b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b가 마이너스 7이 나와요. 즉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순간 꼭지점의 y좌표 마이너스 7이 되고, 자, y꼴 1과 만나는 교점은 여기 하나 있고,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교점이 하나 나오겠죠. 물론 좌표를 찾아라면 찾을 수 있어. 왜? 꼭지점이 마이너스 3이니까 1하고 떨어진 게 지금 얼마지? 4만큼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왼쪽으로 4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7. 되겠니?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교점이 여기 하나 해서 총 2개가 나오죠. 그리고 y꼴 뭐와? 마이너스 1과의 교점도 체크를 해줘야 돼. 그럼 여기 교점이 몇 개 있지? 2개 있잖아. 응? 선생님,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아까 여기 3개 적은 거 있지? 3개 적은 거 보면은 요 제일 마지막에서 근이 1개 나와야 돼. 2개 아니라 0개 아니라 1개만 나와야 되는데, 이것만 보면은 교점이 1개여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이 몇 개 나오고 2개 나오고, 맞지? 그 다음에 홀수인 것만 선택했더니 1개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1개만 근이 될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즉 선생님이 어렵게 얘기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n이 홀짝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홀짝 나오면은 그 중에서 홀수만 이 조건에 부합하니까 전체적으로는 1개가 되잖아. 맞지? 선생님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뭐냐면 얘의 꼭지점이 정해져 있어. 꼭지점의 x좌표는 뭐라고? a라고 정해져 있거든. 맞니? a는 정수야. 맞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y꼴 마이너스 1하고 교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근을 세모, 여기를 네모라고 할게. 되겠니? 그러면 꼭지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반드시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은 A가 꼭 되어야 됩니다. 맞지? 이 네모와 세모라는 이 두 근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맞지? 그러면은 양변에 두 배를 하면 뭐가 되는 거지? 2A가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두 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두 개가 있다라면, 여기서 두 개가 있다라면 걔는 반드시 둘 더하면 짝수가 돼요. 둘 더하면 짝수가 돼요. 그럼 둘 더해서 짝수가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렇지? 홀홀 짝짝밖에 없지. 짝홀은 아예 안 된다니까. 이런 경우는 아예 없어. 이런 경우는 아예 없어. 그리고 마저 홀수인 것만 해로 선택해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해가 몇 개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교점은 두 개이지만 걔는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0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에서 나오는 경우가 지금처럼 다른 경우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반드시 0개 아니면 두 개라서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안 나오는 거야. 지금처럼 딱 마이너스 1에서 뭐 할 때, 접할 때만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한 개가 나오게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선생님 여기 교점 두 개 있는데 두 개 있어도 안 돼. 왜 안 되냐면 둘 다 홀수이거나 둘 다 짝수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전체 입장에서는 근이 세 개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되겠니?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봐봐.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서 뭐 한 거야? 이거 일반화한 겁니다. 지금처럼. 되겠니? 그래서 지금 대입하고 나열해서 일반화를 하는 거야. 여기 답지 보면 딱 일반화 돼 있지. 어떻게 했겠니? 사실 다 이런 사후 과정을 통해서 한 겁니다. 한 거고,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출제하겠니? 출제하면 저 A가 뭐 7일 때 이렇게 나올까? 아니야. 조금 나쁜 선생님들은 A가 뭐 3 이 정도에서 내는 거고, 착하다, 되게 착하다. 마이너스 1에서 나왔잖아. 첫 번째 숫자에서 나온 거야. 되겠지? 시간이 없을수록 사실 이런 것들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돼. 자, 16번인데 16번은 풀이 두 가지로 선생님 진행을 할게. 역시 이거는 수능 문제 있죠. 수능 30번 문제를 변형을 한 겁니다. 변형을 했고, 수능 문제는 이제 지수함수를 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로그로 변형을 했어요. 그리고 숫자가 10 이하였는데 이거를 이제 5 이하로 좀 줄여줬거든. 그러면 선생님 이제 너희 학교 선생님 그래도 난이도에 대한 배분을 한 거란 말이야. 이거는 왜? 5 이하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거를 풀이를 할 때 일단 두 가지 방법인데 16번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은 그냥 대입할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봐. 아니 A가 갈 수 있는 게 2, 3, 4, 5밖에 없잖아. 1이 아닌 자연수라면.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B가 될 수 있는 것은 2, 3, 4, 5 맞니? 여기도 2, 3, 4, 5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따져주면 돼. 16가지 경우를 따져달라는 거거든. 그래, 한번 해볼게. 자, 대입하게 되면은 계속 넣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뭐 한다고 일반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초반에는 힘들더라도 대입을 해줘야 돼. 자, 먼저 A가 2라고 해볼게. 첫 번째 A가 2라고 해볼게. A도 모르고 B도 모르잖아. 그러면 일단은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고정을 시키세요. 둘 중에 하나 먼저 고정시키세요. A가 2라고 해볼게요. 자, 저 그래프는 말이에요. 이거는 Y축으로 1만큼 밑으로 평행이동했거든요. 오케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되겠니? 로그 2의 x-1이지. 그 다음에 이제 로그 bx 그래프를 그릴 거야. 맞지? 1,0을 지날 거지. bx는. 자, bx를 지나는데 잘 생각해볼까? 만약에 밑이 2라고 해봐. 밑이 2면 얘랑 공률이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위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됐니? 그때 y 꼴 t라는 선을 꺼. t라는 선은 근데 1보다는 뭐한 거? 큰 선이래. 그러니까 이게 y꼴 1인데 y꼴 1보다 위에 이렇게 아무 선이 안 긋겠다는 거예요. 맞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둘이 만나는 교점을 PQ로 한대. 만약에 지금 1보다 커거나 같으니까 만약에 t가 1이라면 딱 얘가 P고 얘가 Q인 거야. 만약에 t가 지금처럼 1보다 조금 위에 있으면 여기가 P고 여기가 Q가 되는 거지. 보입니까? 여기는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 그때마다 PQ의 길이는 계속 달라지겠네? 왜? T가 바뀜에 따라서. 근데 어떤 실수에 대해서는 PQ의 길이가 10보다 작길 원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에서 어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얘는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존재성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거야. 존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중에 있잖아. 요 중에 어떤 거 하나는 뭐라고 10보다는 작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보는 거지. 개형. 그래프 성질. 뭐냐면은 로그 함수는 땅바닥에 많이 누워있는 함수거든? 거의 바닥에 누워있는 함수잖아. 그러면 이 간격이 있잖아. 점점 뭐가 된다고? 커져. 맞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10보다 작기를 원하잖아.
바뀔 원하는 애가 하나도 있으면 돼.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고. 맞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길이를 잰다면 제일 많은 거, 작은 걸 재는 게 좋겠지. 걔가 10보다 작으면 충분한 거야, 그냥. 선생님 말 논리 이해되겠니? 그래서 제일 짧은 거. 제일 짧은 거. 뭐? 딱 t가 1이 될 때, 2점 있잖아. 이걸 잡아서 이 길이가 10보다 작은지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겠니?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선생님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게. 우리가 로그 함수를 그릴 때는 말이야. 그냥 까짓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가 하는 게 아니라 점 두 개는 반드시 체크하면서 그리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밑세 관계없이 지나는 점인 1,1. 그 다음에 자, 로그 함수가 만약에 로그 AX랄까 해. 그 다음 이거 공유를 결정하는 게 뭐지? 그렇지. 1,A를 찍어주세요. 1,A가 아니라 미안. A,A를 꼭 찍어주세요. 되겠니? 이거 꼭 찍어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로그 2x 빼기 1이잖아. 이건 1만큼 내리기만 했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1,0였는데 1,-1이 된 거고 얘는 y 꼴 1. 지금 이거에 해당되는 거지. 얘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제 2,0을 지나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 노란색 볼게. 노란색 입장에서는 얘는 1,0 이거 찍어줬다. 두 개 점 확실하게 하자 했다. 여기 그 다음에 뭐지? 로그 b가 지금 2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2,1은 지나야 돼. 여기가 그러니까 2인 거야. 그냥 바로 여기 좌표가 그냥 2예요. 되겠지? 됐고 그 다음 로그 2x 그래프 있잖아. 선생님 여기 하나 좀 그려놓을게. 로그 2x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는 1,0 맞지? 여기가 뭐라고? y좌표가 1이 되게끔 한 x좌표가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만약에 2가 된다면 y좌표가 2라면 그때 해당되는 x좌표는 2의 제곱, 즉 4가 돼요. 맞니? 그러면 이 로그 2x 빼기 1의 입장에서는 y꼴 1하고 만나는 것은 결국에 평행이동 하기 전에는 뭐 2하고 만나는 것 같아. 맞지? 그러니까는 이 간격이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그치? 그리고 여기서까지 간격은 여기가 4가 돼야 된다고. 이게 2가 될 때 이거는 4가 돼야 된다고. 오케이? 그 얘기를 선생님이 왜 하냐면 y꼴 1하고 만나는 거 있잖아. 그럼 로그 2x 입장에서 이 간격이 2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4가 돼야 돼. 여기가 4라고 4. 뭐 물론 방정식으로 풀어도 돼. 근데 이거를 선생님 반복할 거거든. 여러 번.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할게요. 자, 됐어. 그러면은 이 PQ의 길이가 지금 여기가 4고 얘가 2거든. 이 길이가 얼마야? 그치? 2잖아. 이 길이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A가 2, B가 2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순서쌍으로 적합합니다. 되겠니? 자, 이제 그 다음에 A가 2, B가 3일 때 해볼게. 자, 여기서 이제 또 밑의 개형에 따른 그래프죠. 뭐냐면은 밑이 더 커졌어. 밑이 더 커졌어. 로그 2x가 있는데 로그 3x는 3,1을 지나야 되거든. 맞니? 3,1을 지나야 되잖아. 왜냐면 요거에 따르면 1,0은 무조건 지날 거고. 오케이? 그래서 로그 3x는 반드시 3,1을 지나야 돼. 그러면 이거 지나는 그래프는 원래 있던 로그 2x 그래프는 뭐하지? 바닥에 붙어버려. 즉 밑이 커질수록 지금처럼 밑이 커질수록 로그 함수는 바닥에 붙어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b가 3일 때를 한번 해볼게. b가 3이라는 것은 이거 더 바닥에 붙잖아. 이렇게. 맞니? 더 바닥에 붙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그러면 이게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두 점이 더 가까워지잖아. 맞지? 그러면은 10보다 작은 게 반드시 존재하겠지. 자, 그러면 3일 때는 선생님 조금만 구체적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지? 3, 되겠니? 됐습니까? 좋아. 그래서 이 거리가 10보다 작아요. 4면은 뭐 4,1 지나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나이스지 뭐. 이거 0이잖아, 거리가. 맞니? 5면은 이게 뒤바뀌긴 해, 이제. 뒤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뭐야? 이 거리는, 자, 이렇게 되겠지, 5면은. 두 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잖아. 맞지? 그럼 거리가 1밖에 안 돼. 맞니? 그러니까 이거 다 되는 거야. 되겠지? 자, A가 2일 때는 지금 이게 다 된다고. 선생님. 이제 대입해서 일반화하자고 했는데 언제 일반화하나요? 자, 볼게. 이제 A가 뭐일 때? 3일 때 한번 해볼게요. A가 3일 때는 우리 그래프를 좀 크게 그려야 되겠네. 1, 2, 3 되겠고, 자, 이거는 원래는 1,0이었을 텐데 평행이동에서 1,-1이 됐을 거고, 원래 3이라면은 3,1을 지났을 텐데 한 칸 밑으로 내서 3,0을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가 바로 로그 3의 x 빼기 1이죠. 자, 이제 B 값을 변화시킬게. B가 뭐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거 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니? 자, 여기서 밑이 2인 걸 그리고 싶은 거야. 밑이 2라고 했을 때는 이건 밑이 3이잖아. 맞니?
그러니 얘보다는 뭐하다고 숫자가 작으니까 오히려 얘는 이렇게 땅바닥에 안 붙고 위로 좀 떠 있을 거라고. 맞지? 그리고 자, 선생님 좀 잘못 그렸다. 뭘 잘못 그렸니? 1,0 지나면서 이렇게 돼야 되지.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그래프를 그냥 그리지 않는다고 했죠. 1,0 하고 어디? 어느 점? 로그 2의 x니까 2,1은 찍어줘야 돼. 맞습니까? 2,1. 됐니? 됐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y 꼴 1이라는 선을 꺼. 맞지?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큰 것도 꿀 수도 있어. 근데 봐봐. 이거는 점점 뭐 합니까? 그래프가 점점 벌어지지. 위아래로. 맞지? 그러니 선을 끄을 때마다 생기는 PQ들 중에서 제일 짧은 게 역시 이때가 된다고. 언제? T가 1일 때. 이 선이 가장 짧은 선이야. 그나마. 이해되겠습니까? 이때가 가장 짧은 선이거든? 가장 짧은 선이야. 좋아. 그러면 선생님 이 점의 좌표는 뭐죠? 이 전체가 1이 되는 거잖아. 이 방정식 풀어도 되고 뭐 한데 넘겨서 정리하면 9가 되지. 9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9야. 얘는 2야. 근데 이 차이는 뭐가 되지? 7이잖아. 그러니까 되는 거야. 맞니? 자, 3일 때는 이제 연속적으로 빠바박 해볼게. 3일 때는 뭐가 되냐면 이게 조금 더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 왜? 여기 3,1이 되니까 더 짧아졌잖아. 되죠? 4일 때는 더 좋은 거 아니야? 뭐 여기 오잖아. 맞지? 간격이 역시 더 작아요. 다 됩니다. 3일 때도. 자, 선생님 그럼 이거 다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지. 일반화할 때 규칙에 한번 살짝 변경이 되는 거 있거든. 그것만 조심하면 돼. 자, 이제 A가 4일 때 해볼게요. 자, 역시 표시해야 될 거는 1, 원래 0을 지났을 텐데 밑으로 한 칸 당겨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이 4잖아. 그러니까 얘는 4,1을 지났어. 4,1을 지났는데 밑으로 한 칸 당겼기 때문에 얘는 점의 좌표가 4,0이 되겠죠? 맞습니까? 로그 함수 그릴 때 항상 두 개의 점은 표시해줘야 돼. 그 다음 B가 이제 막 바뀌게 되는데 B가 2일 때부터 한번 해볼까? B가 2일 때. 자, B가 2라는 것은 밑이 더 작잖아. 밑이 더 작으면 뭐하다고? 더 하늘로 치솟는다고 이렇게. 맞지? 좀 가량해서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간격 있잖아. 이 간격이 점점 넓어지니까, 맞니? 제일 짧은 거는 이때겠죠. 이때. 좋아. 그리고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지? 아, 여기도 좀 선생님 좀 잘못 그렸네. 밑이 2고 평행이동 안 했기 때문에 1,0 지나야 되는데 좀 잘못했습니다. 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1,0이고 자, 또 다른 점 어디? 항상 로그 함수 두 개는 점을 찍어라 했죠. y가 1이 되는. 즉 1이 될 때는 x가 2가 되겠지. 맞니? 자, 그러면 이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거든. 맞죠? 가장 짧은 길이야. 얘를 10보다 작은지 체크해 주면 되는데 요 점의 x좌표는 그럼 뭐가 되느냐 이거지. 자, 요 점 x좌표는 y꼴 1하고 만나는 교점이잖아. 누가? 얘가. 그냥 간단한 방정식 풀어도 돼요.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지? 16이 돼버려. 어때? 이제는 여기는 2고 여기는 16,1이라서 거리가 얼마가 되죠? 14가 돼버리지. 맞니? 그래서 A가 4일 때는 B가 2가 되면은 지금 10보다 작은 게 없어지겠지. 왜? 이 위로 가게 되면 더 뭐야? 더 길어지는데 이 거리가 가로선을 끊는 족족 방금 구했던 이 14라는 길이보다 더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떠한 수를 넣어도 10보다 작아지는 이러한 PQ 길이가 1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인 T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그래서 A가 4고 B가 2가 되는 게 안 되는구나. 자, 그 다음 A가 4고 B가 3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차이점 여기 3,1이 되겠지. 근데 개형은 또 똑같아. 왜냐면은 어쨌든 밑을 비교하는 거잖아. 두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그러니까 얘는 점점 간격이 역시 벌어지니까. 맞니? 요때가 가장 짧은데 이것도 길이가 16에서 3 빼봐야 뭐가 되지? 13이라서 이것도 안 돼. 자, 이제 4일 때는요. 4일 때는
역시 또 안 되겠죠. 왜? 4가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지? 12가 되잖아. 4도 안 돼. 자, 5가 되면 어떻게 되겠니? 자, 이거 조심해라. 지금 한 달. 5가 되면 어떻게 돼? 자, 5가 되면은, 자, 여기 좀 지울게. 여기 좀 지우고 선생님 할게요. 5가 되면은, 이렇게 돼. 5,1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이 거리는 얼마예요? 11이잖아. 11이잖아. 아,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하면 안 된다. 이거 틀린다. 왜 틀리냐면 잘 봐. 우리가 그래프가 있을 때는 로그 함수가 두 개 있어. 로그 4x, 로그 5x. 지금처럼 그래프가 밑이 다를 때는 밑의 크기에 따라서 잘 봐. 이게 로그 5x잖아. 그럼 로그 4x는 이거보다 뭐 해야 되지? 조금 더 밑이 크니까 오히려 반대로 위로 떠야 됩니다. 맞지? 바닥에 붙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봐봐. 얘는 밑이 얼마인 그래프라고? 5인 그래프야. 얘는 밑이 얼마인? 4인 그래프야.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얘보다 더 바닥에 붙어야 된다고. 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록 여기서는 뭐야 11이라서 10보다 작지는 않지만 얘는 얘보다 더 가파르게 이렇게 작아질 거라고. 이해되겠니? 선생님 그림을 이렇게 대충 그려서 그래. 자, 로그 4의 x, 밑이 4인 것은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얘 둘이 이제 교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서? y가 1보다 큰 데서 교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선 끄면 언젠가는 뭐 10보다 작은 거는 무수히 많이 있겠죠. 맞니? 그래서 이거는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 이 포인트가. 되겠니? 그리고 요걸 딱 보는 순간 이 문제 출제자들 알겠죠. 뭡니까? 밑의 크기에 따른 그래프 개형을 보고자 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지금처럼 밑이 4보다 작을 때는 오히려 얘가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안 만나면 그냥 안 만나는 거야. 끝난 거야. 라는 결론을 내는 거고, 빨간색처럼. 근데 지금 5처럼 4보다 5가 크잖아, 밑이. 그럼 바닥에 더 누워버릴 거라고. 여기서 안 만나더라도 결국엔 뒤에서 만나게 돼 있어. 언젠가는. 맞지? 그거를 가지고 포인트를 잡아서 풀면 돼. 자, 이제 A가 뭐 1대, 5일 때 하나만 더 해주면 돼요. 자, 빛이 5일 때야.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선생님 그림은 좀 비율은 안 맞을 수 있어. 얘는 뭐냐면은 이제 5,0이 되겠죠? 맞니? 그러면 1이 되게끔 하는 x값은 뭘까? 이거 이꼴 1 해서 풀면은 5의 제곱 25야. 여기 25가 나온다고. 자, 밑이 이제 b가 막 바뀔 거 아니야? b가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막 바뀔 거야. 근데 2, 3, 4 모두 다 2, 3, 4, 5 모두 다 뭐냐면은 그래프가 지금처럼 이렇게 얘보다 더 하늘로 치솟아 있지. 왜냐? 밑이 5보다 더 작은 것들이잖아. 작거나 같은 거잖아.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이 간격이 점점 줄어들진 않는다고. 5가 되더라도. 그러면 얘는 개형이 전부 이렇게 생긴 거야. 맞지?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여기서 안 만나면은 절대 안 만나, 이거는. 이해되겠니? PQ가 1인데 T가 1일 때 얘를 P, 얘를 Q라 했을 때 여기서 안 만나면 절대 안 만나고. 왜? 그 다음은 더 길어지니까. 되겠니? 그래.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넣어볼게. 만약에 P가 2라면 여기는 그냥 2,1이 되죠. 아, 선생님 이제 빨리 해도 되겠지? 얘는 25,1이잖아. 이 간격이 뭐예요? 10을 넘어가지. 그러니까 안 돼. 3도 안 돼. 4도 안 돼. 5도 안 돼. 끝. 왜냐면 5가 되더라도 얘는 정확하게 얘랑 공률이 같단 말이야. 그럼 얘는 가로선을 끄게 되면 점점 얘도 또 길어져요. 공률이 같더라도. 되겠니? 그래서 밑이 지금처럼 역전되는 경우 있잖아. 아까 전처럼 얘는 역전됐잖아. 얘보다 얘가 오히려 밑이 더 커. 그럼 이거는 자동으로 되는 거야. 사실은. 자동으로 되는 거고 이때는 자동으로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여기 1개, 여기는 없고 여기 4개, 저기 4개. 2하고 3일 때는 전부 4개 다 됐잖아. 최종적인 정답은 9개가 되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풀이를 한번 볼게. 두 번째 풀이는 일반화해서 볼 텐데, 이건 출제 의도 자체를 보면 밑의 크기에 따른 그래프 개형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로그 4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치볼게. 1,0 로그 4x. 자, 근데 밑이 만약에 1보다 큰 숫자, 뭐 로그 5x 같은 거, 6x 이런 거 이해되겠니? 그러면은 자, 로그 함수는 자, 동일하게
절대적으로 두 점을 찍어야 돼. 비교하기 위해서는 1,0하고 또 뭐예요? a, 1 로그 ax 이렇게 했을 때 맞니? 그러니까 얘는 1이 되게끔 하는 애가 4예요. 맞습니까? 자, 근데 5x 같은 경우에는 1,0 지날 거고 그 다음에 5,1을 지나야 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얘는 여기서 크로스 되면서 밑이 클수록 오히려 축에 붙어버려. 오히려 바닥에 붙고, 자, 오히려 밑이 작을수록 오히려 하늘로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로그 3x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4랑 비교했을 때 얘는 더 밑이 작잖아. 그러니까는 똑같이 1,0 지나되 얘는 1,3을 지나줘야 되는 거거든. 여기 3 맞니?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되겠니?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고, 그때 이 문제는 평행이동까지 조금 언급했기 때문에 로그 예를 들어서 y 꼴 4의 x 빼기 1이라는 이 그래프 있잖아. 자, 이거는 원래는 1,0였을 텐데 얘가 1,-1로 됐거든. 그러면 로그 4x 그래프를 이제 한번 그려볼게. 얘는 평행이동 하기 전에 그래프 있잖아. 이 그래프지. 이 공률은 위로 1만큼 평행이동 한 거지. 맞지? 그런데 만약에 y꼴 1이라는 선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교점이 있다고 친다면 요 둘과의 교점 있잖아. 1일 때. 자, 그거 말고 이제 2일 때 교점. 이렇게 끊게 되면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 간격이 뭐 한다고? 점점 커져. 맞지? 밑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자, 당연하게 만약에 밑이 더 작은 경우 있잖아요. 어떤 경우냐면은 로그 3x 이런 경우. 그러면은 2점 지나고 3 지나니까 이렇게 하늘로 더 솟아있는 그래프잖아. 그러면 당연하게 선을 긋게 되면 이제는 1에서 만나는 교점 길이랑 여기서 만나는 교점 길이가 점점 더 뭐가 되지? 길어지잖아. 맞지?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경우라면은 밑이 4보다는 큰 거야. y 5x. 됐니? 5x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렇게 교점이 존재하겠지. 여기서. 맞니? 교점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점점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교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해. 이때는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그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A가 B보다 뭐 할 때? 클 때. 자, 하나는 등으로 호용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A가 B보다 작을 때. 되겠니? 이 경우라면은 선생님이 요 중에서 어느 경우만 뽑으면 되냐면 지금 이 흰색하고 뭐 빨간색이라든지 초록색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빨간색이라든지 초록색. 점점 뭐가 되는 거야? 멀어지는 건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를 평행이동을 했단 말이야. 평행이동. 어떻게? 1,-1로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로그 ax 빼기 1이고요. 그 다음 밑이 더 작은 애 있지? 또는 같은 애. 얘가 로그 bx예요. 맞니? 자, 그러면 1이라는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잖아. 이 사이 거리가 가장 뭐하다고? 짧은 거야. 맞지?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대입하게 되면 바로 나오지. 여기다가 y좌표가 1일 때는 대입하게 되면 이건 b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y좌표가 1이 되면은 x좌표는 이꼴 1 하게 되면 a제곱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얼마냐면 a제곱 빼기 b잖아. 이게 뭐보다 작으면은 10보다 작으면은 저러한 실수 t는 반드시 존재하는 거야. 맞니? 자, a가 될 수 있는 거 생각해 볼까? 뭐가 있니? a가 될 수 있는 게 2, 3, 4, 5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 여기다 할게. 둘 빼서 10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범위 안에서만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A, B는 봐봐. 2, 3, 4, 5 가능하고 지금 B가 될 수 있는 것은 A가 B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는 2 맞지? 여기는 2, 3 맞니? 여기는 2, 3, 4 여기는 2, 3, 4, 5 2, 3, 4, 5 맞지? 여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걸 만족해야 돼. 제곱을 해서 뺐더니 10보다 작아야 돼. A를 제곱해. 4잖아. 2를 빼봐. 10보다 작지? 오케이, 통과. 3을 제곱해. 9 빼기 2 해봐야 10보다 작죠? 이거 되죠? 맞니? 그 다음에 16인데 2를 빼면 어때요? 16 빼기 2는 14가 돼서 얘는 10보다 작지 않지?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안 되는 거야. 4, 2일 때는. 4, 3일 때도 역시 안 되겠죠. 16 빼기 3이니까. 이것도 안 돼. 16 빼기 4니까. 그 다음, 선생님 여기 빠뜨려, 됐지?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네.
뭐냐면 5의 제곱 25잖아. 25에서 1을 빼봐야 1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여기도 작을 수는 없어.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되는 거는 지금 3개 있어요. 3개. 맞니? 3개 있다고. 이러한 그래프 개형일 때는. 오케이. 자, 요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밑이 더 클 때는. 두 번째는 뭐겠어요? A가 B보다 작을 때요. 자, 이러한 그래프가 로그 AX 빼기 1인데 1, 마이너스 1 지나고. 이번에 그릴 그래프는 뭐냐면, 이번에 그릴 그래프는 하필이면 로그 BX란 그래프가 밑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땅바닥에 붙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니? 그럼 말이야. 뭐가 존재해? 교점이 존재하잖아, 교점이. 교점이, 물론, 여기 1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존재할 수도 있고, 1보다 뭐 할 때, 클 때 존재할 수도 있어. 맞지? 1보다. Y가 1이라는 것. 그러더라도 어때요? 교점이 존재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무조건 통과해요. 왜 통과니? 아니, 이 선을 끄었을 때 10보다 작은 게 있으면 되는데, 교점이 있으니까 이 자체가 거리가 0이잖아. 맞지? 그러니, 어떤 경우만 좀 조심하면 되냐면, 이런 경우만 조심하면 되죠. 교점이 있는데, 어디에 교점이 있는 거야? y = 1보다 아래에 교점이 있는 거야. 되겠니? 왜냐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이 1보다 큰 선들만 끌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뭐가 되는 거지? 점점 거리가 길어지잖아. 맞지?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가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 지금처럼 y = 1이라는, 자, 이거는 지울게. y = 1이라는 선 위에 이렇게 교점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일단 케이스로 나누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통과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둘 사이의 거리가 무조건 얘는 0이 되는 애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 그럼 어떻게 따질 건데요? 봐봐. 선생님 좀 빨리 할게. 이건 1하고 만난 교점이잖아. 그러면 빨간색 있잖아.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는? 그치. 이 꼴 1이니까 이건 b야, b. 그 다음에 이 경우는요. 이게 1이 되는 경우는 얘가 1이니까 a제곱이야. 맞니? 즉 다시 말해서 b하고 a제곱 비교했을 때 a제곱이 더 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요 경우는요. 자, 1을 여기 끄었잖아. 맞지? 이게 1이라고 쳐봐. 그러면 이거는 로그 ax 빼기 1이니까 얘가 1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 이게 a제곱이고, 맞니? 얘가 b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a제곱과 b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면은 이거는 한 번 더 체크를 해줘야 돼. 한 번 더 체크해. 자, 갈게. 일단 b가 a보다 큰 거, 그걸 기준으로 할게요. 자, a, b. 자, b를 기준으로 할게. 자, a를 기준으로 할게. 왜? a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a가 만약에 2라면 b가 될 수 있는 거는 3, 4, 5. 맞지? 3이라면은 뭐죠? b가 더 커야 돼, a보다는. 그러니까 4, 5. 4면은 5. 맞지? 5면은 안 되지. 왜냐면 같은 거는 여기서 했으니까 이미. 자, 됐어요. 이것만 체크해주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면 그냥 통과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a를 제곱했더니 b보다 크면 돼. 제곱하면 4잖아. 이건 통과. 이건 안 되네. 그냥 이쪽으로 빠졌다 이거야. 자, 다시 이거는 이것도 안 되네. 일단 통과. 일단 보류. 자, 이거 제곱하면 9잖아. 9는 4보다 크죠. a 제곱이 b보다 크지. 통과. 9는 5보다 크죠. 16은 5보다 크죠. 됐지? 됐어. 그럼 이제 이것만 비교하면 되겠네. 자, 이 경우는 말이에요. a 제곱을 함에도 불구하고 b보다 작은 거거든. 그러면 그때는 아까 1번 경우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1을 넣었을 때 이 나오는 값 있잖아. 이 거리가 가장 짧은 거거든. 이 위에서 볼 때는. 이 거리의 차가 뭐면 되는 거? 10보다 작으면 돼. 다시 말해서 이 경우는 b 빼기 a 제곱이 10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맞지? 작거나 같으면 돼. 자, 그럼 이거 제곱하면 4잖아. 둘을 빼봐. 얼마지? 0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통과되는 거예요. 왜? 0은 10보다 작으니까. 여기 하나 적어줄까? b-a 제곱. 만약에 얘가 2고 얘가 5라고 쳐봐. 그러면 얘 b가 5고 a는 2의 제곱이잖아. 빼면은 1이잖아. 1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 통과가 되는 거예요. 맞니? 이게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안 만난다. PQ의 길이가 10보다 크다. 이렇게는 못해. 알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온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 다음에 여기 3개 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몇 개지? 9개가 됩니다. 됐니? 자, 이거는 현실적으로 너희가 기출 문제 있잖아. 수능. 그 문제를 풀어봤어야지 시험장에서는 시간 안에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자, 요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처럼 밑의 크기에 따른 그래프 개형이고, 만약에 교점이 존재한다면, 이거는 이제 교점이 요 밑에 존재하니까. 만약에 교점이 존재한다면은 그 교점이 지금처럼 1보다 큰 데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 그냥 통과.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역시 또 이거 비교해줘서 좀 따져줘야 되겠다. 자, 끝. 자, 17번인데 17번은 전형적인 이제 그래프 해석 문제야. 그리고 이게 해석할 때 도구가 하나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이 필요한데, 자, 정리를 하나 하고 들어갈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비스듬한 길이가 m 대 n 이렇게 비를 이루면은 수선의 발을 찍어가지고 가로의 길이의 비도 뭐예요? 그냥 m 대 n이에요. 맞지? 세로의 길이 비도 뭐죠? m 대 n이에요. 맞니? 닮음에 의해서 지금처럼 이게 m 대 n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비스듬한 거는 반드시 어떻게 고쳐라고. 비스듬한 건 별로 좋지 않다. 왜? 빼고 제곱 루트 해야 되잖아. 그치? 그것보다는 그냥 이걸로 바꾸게 되면 이 둘의 길이는 그냥 둘 빼기만 하면 충분하거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습관적으로 이걸 좀 해주세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일단 로그 3x 그래프라는 게 있고, 직선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직선이 있지. 근데 이 직선은 말이야, 지금 A와 B를 다 모른대. 다 몰라. 그런데 지금 교점이 두 개가 존재하고요. 그 교점의 중점이 바로 X축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냐? 안 돼. 왜? 교점이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중점이 X축에 있지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처럼 가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대충 그림을 이런 식으로 좀 선생님 그려볼게. 됐죠? 자, 그러면 이 둘의 뭐가 교점이 여기 있는 것처럼 좀 보이지?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A, 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 3대1로 외분하는 점이 Y축에 있대. 잠깐. Y축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요 점이 바로 Y축에 있는 거잖아. 자, 외분, 내분이라는 것은 자, A, B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정답 쳤을 때 3대1로 외분한대. 그러면 A, B를 이렇게 적는 순간 3대1 이렇게 돼야 되잖아. 맞니? 여기가 더 기니까 3대1. 자, A, B를 3대1 하면은 반드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읽어야 돼. A에서 출발하고 B에 도착해야 됩니다. 맞지? A에서 3칸 가고 다시 한 칸 갔을 때 B에 도착해야 돼. 그럼 이거 3대1 하게 되면은 이게 Y축에 있지 않잖아. 그렇지? 이거 잘못됐는데요? 뭐가 잘못됐니? 자, 이 문자를 선생님이 문제에서 A라고 안 줬는데 내가 마음대로 A로 뒀단 말이야. 그래서 잘못된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면은 자, A에서 출발해서 3대1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Y축 위에 있다는 거지. 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A, B. 되겠니? 위치 관계는 선생님 일단 다 잡았다. 그리고 이걸 그림을 약간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조금 수정할게. 자, 그러면 이제 A가 이쪽에 있는 거고, B가, 요 Y가 음수인 부분에 있는 거고, 얘가 몇 대면 3대 1이라고요. 3K, K 이렇게 할까? 그러면 당연히 내분점이니까 여기는 2K가 되겠지. 맞니? 그리고 얘가 중점이라며. 그러니까 여기가 K가 되겠죠. 맞습니까? 아, 그러면 얘가 1대 1대 1 이게 나왔구나. 이해되겠니? 아, 근데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던 그 얘기가 나오네. 비스듬한 길이의 비잖아. 1대 1대 1이라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수선의 발을 내려 찍으세요. 수선의 발 내려 찍어서 여기 되겠니? 자, X축에 내렸더니 여기 길이가 몇 대 몇 대 몇이 되는 거지? 1대 1대 1이 되는 거예요. 맞니? 그래서 이 길이를 P라고 두면은 좌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점의 좌표는 P가 되는 거고요. 이 A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지? P 해서 온 거니까 3P가 돼야 돼. 맞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학생들이 이걸 잘하는데 세로로 안 내려 찍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것도 역시 M 대 N이다. 알겠니? 세로로 꼭 내려 찍어라. 이것도. 자, 하나 여기서 내려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 찍을게요. 맞습니까? 얘가 1대 1대 1이니까 세로로 찍어도 1대 1대 1이 됩니다. 맞니? 맞아. 그러면 얘를 선생님 모르니까 Q라고 할까? 그러면 얘는 Q가 되겠지. 근데 좌표의 입장에서는 얘는 마이너스 Q야. 내가 Q라는 것은 뭐 마음속으로 3이면 3 이런 양수로 돈 거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겠지? 그냥 Q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좌표는 말이에요. 어디? 로그 함수 위에 있으니까 대입을 할게요. 로그 3의 3P.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로그 함수 위에 있으니까 대입을 할게요. 마이너스 Q는 로그 3의 P 되겠니? 변변을 뭐 할까요? 더하고 싶죠? 왜? 0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자, 더하면은 로그 3의 2를 곱하면 되는 거지. 진수끼리는 3P 제곱이 되는 거고, 따라서 3P 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지. 맞니? 따라서 P는 뭐가 되냐면 뿔만 루트 3분의 1인데 P는 내가 길이를 가정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놈 X좌표가 양수지. 그러니까 양수만 선택하면 되겠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P가 정해졌어. 얘가 3분의 루트 3이야. 즉, 루트 3분의 1 되겠니? 자, 그럼 Q는 뭐가 되겠니? 당연히 여기 대입하면 된다. 대입하면 돼. 여기 이제 루트 3이니까 대입하면은 루트 3을 대입하면 로그 3에 루트 3은 2분의 1이죠. 되겠니? 자, 그래서 루트 3, 2분의 1이 바로 A의 좌표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됐고. 두 번째. 이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라고 돼 있네? 자, 지금 Q가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가 실제 길이가 2분의 1이야. 여기도 2분의 1이야. 여기도 2분의 1이야. 그럼 요 놈의 y절편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만나는 교점의 y절편. 그 다음에 기울기를 볼 텐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요 두 점 그냥 볼까? 이렇게. A, B 이미 구했잖아. 맞지? 가로의 증부는 뭐지? 3P, P니까 2P. 그 다음에 세로 증부는 Q, 요거는 마이너스 Q. 선생님, 좌표를 마이너스라고 안 적었나? 마이너스다. 되겠지? 그래서 기울기라는 것은 말이에요. 기울기가 지금 여기서 A지. A는 가로의 증분이 2P, 세로의 증분이 뭐죠? 2Q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P분의 Q가 되겠네. 자, 구한 P는 루트 3이었고요. 맞니? 루트 3분의 1이었고요. P는 루트 3분의 1이었고, Q는 2분의 1이었잖아. 따라서, 2분의 루트 3이 뭐가 되냐면은 A가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2분의 루트 3, B는 얼마가 되는 거지? 방금 저 Y절편 마이너스 1. 둘을 곱하라고 돼 있죠? 둘 곱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정답이 됩니다. 되겠죠, 얘? 자, 18번은 난이도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18번은 오히려 좀 쉬어가는 타이밍인데, 약간의 계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자. 자, 일단 호의 길이가 2대 4대 2, 4, 6이래. 실제 이 길이가 2, 4, 6이라는 거지. 이런 곡선의 길이가. 그러면, 자, 호의 길이랑 누구랑은? 그렇지. 중심각 있잖아요. 부채꼴의 중심각은 뭐하다고? 비례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건 비례 기호입니다. 그런데 호의 길이가 지금 2대 4대 6이래요. 그러면 얘는 비로 따지면 1대 2대 3이잖아. 그러면은 이 호에 대한 중심각도 어떻게 된다고? 1대 2대 3이 돼야 된다고. 되겠니? 그래서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세타, 2세타, 3세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어디랑 연결해야 돼? 원의 중심하고 연결해야 되지. 호에 대한 중심각이니까 여기랑 연결했을 때 이 각이 세타고, 여기랑 연결했을 때 이 4에 대한 호는 2세타가 돼야 돼. 6이라는 호의 길이에 대한 3세타가 돼야 돼. 그런데 보다시피 이 세 개를 더하게 되면 6세타인데 걔는 360도가 돼야 되죠. 즉 2파이가 돼야 되고, 세타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3분의 파이가 돼야 돼. 되겠니? 즉 3분의 파이니까 60도란 얘기야. 여기 60도, 120도, 여기가 180도란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그때 어떤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생긴 넓이를 구하래. 자, 이 넓이는 말이에요. 보다시피 이 삼각형, 맞지? 이 삼각형하고 어디? 이 부채꼴하고 넓이를 더하면 되겠지. 됐니? 작전을 이렇게 세울 거야. 그러면은, 자, 이 삼각형 넓이는 반지름 길이를 찾아야 되잖아. 맞지? 반지름 길이. 그 정삼각형이 되겠네, 얘는. 삼각형 중에서도. 왜? 여기가 60도, 이 등변이잖아, 자동으로. 반지름. 그러니까 여기 60도니까 정삼각형이 돼요. 즉, 4분의 루트 3. 요 반지름 길이, 맞지? 이 반지름 길이 얼마니? 자,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2라고 대답하면 안 돼. 함정이다. 왜 2가 아니에요? 왜 2가 아니냐면은, 지금 보다시피, 요 곡선 있잖아, 휘어진 거. 이게 2라는 거지. 이 직선 있잖아. 얘가 2라는 거 아니야. 그냥 반지름 구해줘야 돼. 알겠니? 반지름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세타는 R분의 L이라는 호도법의 정의 있잖아. 여기서 구해주면 되겠네. 지금 요 세타가 얼마지? 3분의 2파이. 3분의 파이. 즉 60도. 60도고. 맞지? 거기에 해당되는 호의 길이가 지금 얼마지? 2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파이분의 6이 돼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반지름이 파이분의 6이 되는 거고. 됐니?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파이분의 6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빨간색 삼각형 넓이가 나왔고, 이제 이 부채꼴의 넓이는 잘 알다시피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반지름이 얼마죠? 파이분의 6이고요. 중심각이 얼마죠? 120도 3분의 2파이. 됐니? 자, 이거 더해서 답하면 됩니다. 정리는 너희가 하시고요. 19번 문제를 봅시다. 이거는 조금 어렵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오히려 할 만한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 함수 fx가 있는데 이렇게 삼각함수네. 근데 g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어. 어떻게 했냐면 f라는 함수에다가 x 대신에 ax 플러스 b를 대입하고 c를 더한 함수래. 그래? 그랬을 때 그 g라는 함수에 대해서 걔는 원점 대칭이고, 그리고 얘는 무슨 표현이죠? 그렇죠. 주기가 p인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지. 자, x 플러스 p에다가 함수값을 취한 것이 원래 함수값과 같게 되는 최소의 양의 상수값을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뭐 당연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초반에 이거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하는 게 계산에 좀 도움이 되냐면, 지금 fx가 얘잖아. 맞니? 근데 얘를 우리 2분의 n파이 공식이 있죠. 그걸 통해서 얘를 좀 변형을 합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2분의 n파이 했을 때 n에 해당되는 값이 마이너스 6이죠. 맞니?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파이잖아. 즉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이 짝수니까 사인은 어떻게? 사인 그대로 오고, 맞지? 이제 4분면만 판단할까? 자, 얘는 마이너스 파이니까 거꾸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2x라는 양의 값을 더해주기 때문에 3, 4분면 각이죠. 3, 4분면에서는 사인은 마이너스가 되겠니?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2x 마이너스 4라는 함수가 곧 fx예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적어졌지.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자고? 여기서 이제 ax 플러스 b를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2ax 플러스 2b 맞니?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가 있는 거지. 오케이. 거기다가 뭐까지? c까지 더해줘야 되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c를 더할게요. 됐니? 자, 이게 바로 gx라는 함수입니다. 자, gx라는 함수는 실제로 뭐 한 거야? 이거 합성을 해버린 거야, 그냥. 왜냐면은 그래봐야 상각함수거든? 맞지? 그래봐야 우리가 잘 아는 무슨 함수예요? 그렇죠?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는 그러한 상각함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거 상각함수야, 이렇게 생긴 거. 그런데 얘가 무슨 함수여야 된다고? 가에 의하면은 얘가 기함수여야 돼, 기함수. 맞지? 얘가 기함수가 되려면 이게 기함수래. 기함수가 되려면 이 상수항 보이죠? 이 상수항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돼. 왜 그렇니? 자, 기함수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c가 0이 되어서 c가 4가 돼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얘는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생각할 건데, 이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대충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 근데 이게 없다라고 치게 되면 결국에 여기에서 주는 거는 뭐냐면은 주기하고 평행이동을 시킨 거야. 맞지? 그런데 만약에 상수항이 여기 붙어버려. 상수항은 뭐냐면 세로축 평행이동이잖아. 세로축 평행이동 시키는 순간 얘는 무조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원점 대칭이 될 수가 없죠. 왜 원점 대칭이 될 수가 없니? 여기 최대값하고 최소값하고 둘은 뭐하지? 같지 않잖아. 즉 최대값을 가지는 값에 부호만 정확하게 반대로 한 값이 있어야 돼. 왜냐면은 기함수가 되려면은. 네, 선생님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예를 들어서 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쳐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최대잖아. 그러면 반드시 여기도 최소에는 똑같은 값이 있어야 돼. 부호는 같고 절대값이 반대인 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얘가 기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평행이동을 위로 똑같이 올려봐 봐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같이 딸려 올라온단 말이야. 맞니? 즉 최대 최소가 같았는데 정확하게 절대값이 얘가 딸려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기함수가 될 가능성이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결론 낸 거냐면은 그래프를 통해서 판단한 거예요. 상수항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이런 결론이 나오죠. 마이너스 i인 2ax 플러스 2b가 기함수가 되어야 돼요. 됐니?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가에서 정보를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주기가 2파이라 했잖아. 맞지? 이걸 너무 늦게 썼네. gx라는 애가 얘인데 상수항이 0이라서 지금 주기라는 것은 결국에 2a라는 저 1차 개수에만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a가 양수니까 뭐 절대값이 쓰나마나한 거고, a는 뭐가 되는 거지? 오케이, 2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a의 2분의 1인 거 그냥 대입할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돼. 마이너스 i인 x 플러스 2b가 바로 gx야. 근데 얘가 무슨 함수이기도 해야 된다고? 기함수이기도 해야 된대. 그럼 원래 sin x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잖아. 맞지? 그럼 물론 부호가 지금 반대긴 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평행이동을 시킨 거거든? x축으로 마이너스 2b만큼. 근데 잘 알다시피 이게
기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야 기함수가 되니? 자, 일단 기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0,0을 지나야 되거든. 평행이동 후에. 만약에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로 왔다 쳐보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얘 기함수 되는 거 맞나요? 자, 얘를 마이너스 파이만큼 당긴 거지, 선생님 지금. 기함수 되는 거 맞나? 그렇죠. 기함수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2b만큼 평행이동을 하잖아. 근데 지금 b라는 것은 양수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중에 제일 짠 걸 구하고 싶은 거야. 맞지? 기함수가 되려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렇지. 기함수는 원점을 꼭 지나야 줘야 돼. 기함수는 0,0을 반드시 지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땡길 때 어설프게 다른 점만큼 땡기면 안 돼.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만큼 뭐 땡긴다 이렇게 치면은 얘는 절대 기함수가 될 수 없지. 왜? 원점을 안 지나니까. 맞니? 그래서 땡길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보다시피 요 점을 여기로 땡기는 거 아니면 여기 이 점을 여기로 땡긴다든지 이런 것만 가능하겠지. 자, 여기는 지금 주기가 2파이였단 말이야. 그러니 여기는 파이, 여기는 2파이가 되니까 파이만큼 땡겨도 돼. 맞지? 파이만큼. 그게 마이너스 파이만큼 땡겨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2b라는 것이 마이너스 파이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파이여도 되고. 맞니? 그래서 b는 지금처럼 2분의 파이거나 아니면 2분의 2파이거나 아니면 뭐 2분의 3파이거나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a는 2분의 1이고요. b는 요런 놈들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작은 걸 선택하면 되고 c는 4라는 걸 구했죠. 그래서 셋을 다 곱하면 뭐가 되겠지? 답은 파이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얘가 이제 제일 작은 걸 선택한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그래프 있잖아. 우리가 얘를 그릴 줄 알잖아. 이 그래프 입장에서 기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 상수항은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 되겠지? 두 번째, 기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땡기긴 땡기되 뭐 하도록, 그렇죠. 원점을 지나도록 땡겨줘야 되잖아.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거다.